도대체 화천대유는 무엇이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특혜를 줬고 그 특혜에 개입되어 있다. 이재명 시장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설립된 회사가 어떻게 그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으며 1000배가 넘는 이런 수익을 올리는 이 배당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이재명의 재판,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관여되어 있느냐. 별로 어렵지 않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대규모 수익 챙기기, 한탕하기, 그런 전형적인 게 화천대유 사건입니다. 이재명의 화천대유 특혜 의혹, 이재명의 대선 국면에서 앞으로 5개월 남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훈제TV 시작합니다. 아직 송훈제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빨간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의혹,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장 큰 비리건은 소위 개발건입니다. 부동산 개발, 아파트 단지. 이 성남시 대장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이 건도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대박을 노린 그런 건입니다. 화천대유 의혹,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대장동 아파트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한다. 여기에 이제 시행회사를 선정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일주일 만에 그 부동산 개발 시행사 자격을 획득을 합니다. 그 자격을 준 곳은 성남개발공사입니다. 성남시 산하의 모든 부동산 개발을 관리하는 성남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의혹이 쏠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 4년 만에 1000배가 넘는,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수익은 4천억 원이 넘는, 무려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배당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부분, 그 의혹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이재명이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선거 시에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그 대법원 재판에서 세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 재판에 관계되어 있던 많은 법조인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다. 화천대유 의혹, 이게 불거지자 야당을 비롯해서 이낙연 후보 등등은 모두 나서서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동산 개발에 그 업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고 그게 투자 수익이 크게 났을 뿐이다.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형수 쌍욕,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또 성남시나 경기도를 이끌면서 인사에 관한 많은 잡음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돈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이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직 불거진 게, 제대로 불거진 게 아직 없습니다. 물론 대여섯 건 정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선 본선을 겨냥해서 성남시와 경기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아는 언론인 또 정치인을 중심으로 저 혼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에 대한 의혹 전부 정리해서 송훈제TV를 통해서 모두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재명도 수사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면 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성남개발공사는 성남시장이 모두 인사를 하는 성남시장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겁니다.
이 성남개발공사에서 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시행사를 선정합니다. 이 시행사를 선정할 때 공정한 경쟁을 거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이나 점수 요건 이런 부분들 조작을 통해서 성남시가 원하는 업체로 선정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다 밝혀질 부분입니다. 시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시행업체 선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1000배가 넘는 수익을 나눌 수 있었느냐. 이거 지금 경찰 수사가 일어나서 성남시가 그 당시에 성남개발공사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계약은 언제나 하게 되죠. 이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흡수하지 않고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그대로 배당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둡니다.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의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 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1000배가 넘는 돈을 가져가도록 이재명이 그대로 보고만 있었을까요?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도대체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적에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된 것이고 그 전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운동 기간에 거짓말을 하는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모두 유죄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 만들어진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은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히면서 무죄를 받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였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의도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주장도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받아들였죠. 그게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재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점은 이겁니다. 대법원은 이랬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에도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다. 살다 좋은 의미의 거짓말, 나쁜 의미의 거짓말 이런 것은 들어봤어도 소극적, 적극적 거짓말은 처음 듣는단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중에 형님이 병원에 입원하는데 개입되지 않았느냐,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 이 거짓말이죠. 여기 무슨 적극이 있고 소극이 있습니까? 이재명의 이 판결, 무죄 판결로 인해서 경남의 양산시장도 비슷한 건으로 무죄를 또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이재명처럼 자신도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엄격하게 그동안 유죄로 재판해온 이유는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데 저 후보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거짓말만은 못하도록 엄격하게 유죄로 판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많이 의아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된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5대5로 팽팽히 맞섰는데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마지막 한 명의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결정권을 쥔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이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로 기울면서 이제 대법원장은 다수 쪽을 따른다라는 관례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이 되었다. 이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퇴직하고 난 다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또 많은 월급을 받았다. 뭔가 짜맞춰지지 않습니까? 사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착수하면 보름 이내에 거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많은 민간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큰 수익, 위험을 무릅쓰으니까 큰 수익을 챙겨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장 모르게 수천억 수익이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남에서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 이게 지금 2015년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엄청난 수익이 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또 이재명의 개인적인 자질, 김부선과의 문제라든지 형수쌍욕의 문제라든지 이재명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취재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가게 되면 송은재 TV에서 이재명에 대한 검증, 본격적인 검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